장관님 이제 좀 전에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과 개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. 이건 제가 이거 사건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개별적인 사건의 발생과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거는 어제 국방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이제 여러 의원 질의를 해 주실 테니까 저는 이게 약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을 한번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을 또 다시 뵙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이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꼭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이걸 보면서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. 현직 검사가 뉴스에 나와서 폭로를 했어요. 정치권에서 현역 단체장들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통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런 것들 안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사회적 어떤 공론과 에너지가 아무런 교훈이 안 됐다는 걸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럽게 느꼈습니다. 피해자는 폭로가 됐던 스스로 목숨을 끊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, 폭로도 엄청나게 극단적인 선택입니다. 뉴스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? 그런 극단 선택을 해서 말은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한 피해자 구제나 아니면 위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우리 이번에 국방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건데 자, 보세요. 내부에서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.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럼 내부 이제 지휘관, 상관, 지휘관이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군사 경찰, 이 전문 기관이죠.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, 심지어는 양성평등센터까지 다 동원돼요.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까? 이게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, 다. 근데 왜 이게 다 동원됐는데 이게 왜 실패한 거죠? 왜 이분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?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이제 군의 문화하고 제도하고 이런 전반이 다 이게 아우러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면 군의 특성 해결이 안 되고요. 좀 정확하게 어떤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좀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예,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. 우리 옛날에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다. 내부에서 한 1년 끌다가 결국 폭로했어요. 폭로해도 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 무마했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욕먹는 우리 단체장 관련 것도 내부에서 어떻게 그 시청이나 청사 내에서 하다가 또 욕먹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 내부 지휘관한테 신고하고 내부 군사경찰 이건 안 된다고 봐요.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. 이 문제에 관해서. 왜 그러냐?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문제입니다. 이게.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내부에 있는 그 문화에 눌려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얘기해봐야 야 이거 갖고 왜 그러냐. 네가 좀 참아라. 저 사람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. 이게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의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판단입니다. 거기다 계속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. 이게 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. 그나마 폭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 또는 조그마한 기관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? 손도 못 써요.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내부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. 독립적인 이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. 군도 거기 협조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? 전문성이 필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처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. 첫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이고 이런 거 갖고 왜 그러냐. 이런 사람이 첫 얘기를 들으면 해결됩니까?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과 공감 능력이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얘기를 들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지금 없었어요. 그게 없습니다. 이 이중사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우리 피해자들한테 그 시스템이 없어요.
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문적으로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요. 지금 내가 보니까 양성평등센터 국선변의 보호 조치가 아니에요, 이게. 우리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안 하잖아요. 일단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전문적인 치료 조치도 안 하고. 자,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 조치에 대한 전문성.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사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. 그 공감 능력, 보호 조치, 그다음에 조사에서의 전문성, 이 세 가지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하게 다뤄야 되지 기존에 있는 그 지휘체계 안에서 대충 그냥 지금 말하는 위기관리 능력, 그다음에 교육 좀 강화하고 의식 변화시키고 저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. 만약에 앞으로 5년, 10년에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대처해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대응 능력이 갖춰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비상하게 대처를 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, 그래서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면 112, 119 신고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믿고 신고할 수 있는, 심지어는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여기다 신고하면 내가 눈치 안 봐도 돼, 내가 불이익 안 봐도 돼, 압력 안 받아도 돼, 심지어는 내 신원도 노출 안 돼. 그런 정도의 신뢰감과 능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.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가해자도 저기에서 결정한 거면은 내가 아무 말 못한다. 그런 정도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필요합니다. 가해자가 맨날 조사하면은 야, 그 뭐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만 뭐 옹호한다. 저거 뭐야 회장돼 있다. 끝나고 나면 다 또 반발하잖아요.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. 이 기관은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가해자조차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.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논쟁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. 그럼 지금 장관님처럼 의식 변화시키고 위기관리도 강화하고 교육 좀 시키고 또 실패한다고 봅니다.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백서를 정리할 때 또는 보고서 정리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로 반드시 제 취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대안으로 정부에다가 내부 공론을 좀 만들어주고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. 그게.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. 예, 이미 그 합동위원회를 민간군으로 구성해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정말 군이 그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그 안을 만들어낼 텐데요.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요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.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